자, 지금 우리는 정리가 필요한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정리냐?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의 정리요. 이 장면을 보면서 많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얘기들을 하나하나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고, 간결하게 한번 돌아보죠. 지난 시간에 요 화면 보면서 얘기를 시작했었고요. 확률 변수, 그거 영어로는 랜덤 베리어블이라 하면 되겠고, 베리어블은 변수인데 그 앞에 랜덤이 붙어 있잖아. 임의적으로 결정되는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고, 합쳐서 랜덤 베리어블은 값이 임의적으로 결정되는 변수다라고 요 정도로 한번 해석을 해보고 출발을 했었죠. 그러면서 우리 예시 친화적으로 예시와 함께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해보자, 확률 변수에 대해서 하면서 예시를 보러 갔었고, 이 예시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워낙 자세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간단히만 하겠습니다. 주사위 하나를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를 4로 나눈 나머지를 확률 변수 x라 하자 그랬는데, 주사위 하나를 던질 때마다 그 결과 자체는 랜덤하게 결정되겠죠. 근데 그걸 다시 4로 나눈 나머지 역시나 값이 랜덤하게 결정될 수밖에 없고요. 이 시행을 진행할 때마다 랜덤하게 값이 결정되는 그런 확률 변수 x입니다, 지금. 그런데 그 확률 변수 x의 값으로서 가능한 숫자들이 0 또는 1 또는 2 또는 3 이런 값들이 있다라면서 리스트를 한번 작성해 봤고요. 요 값들 중 하나가 되겠다, x의 값은. 자, 요렇게까지 얘기를 했고, 그런데 임의적으로 값이 결정된다 그래서 이것들 중 하나가 아무거나 막 얻어 걸릴 것 같지만 x의 값으로서, 그렇지만 이 그 불확실성, 시행을 진행할 때마다 x의 값이 뭐가 될지 모르겠죠. 그 불확실성 속에서도 우리는 예측 가능성을 좀 키울 수 있다, 확률 분포를 쳐다봄으로써 라고 하면서 확률 분포에 대한 얘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갔었습니다. 그래서 확률 변수와 확률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게 확률 분포인데, 그 확률 분포를 지금 쳐다보면 x의 값이 1 또는 2가 될 확률이 다른 거에 비해 2배나 높아. 그래서 내기를 거실 거면 1 또는 2에다 거셔야 돼 하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확률 분포를 보면서 우리는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고, 보다 바른, 올바른 어떤 그 판단, 또 예측, 또 어떤 대비 등등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확률 분포를 분석함으로써 라는 얘기까지 하면서, 그래서 확률 변수와 확률 분포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 우리 확률 분포를 제대로 알아보기 위해 확률 변수를 설정하는 거야 라는 말까지 하면서, 그러면서 제일 막판에, 지난 시간 제일 막판에 확률 변수가 사실 크게 봤을 때 종류를 두 갈래로 나눌 수 있는데, 이산 확률 변수와 연속 확률 변수라고 해서 종류를 두 갈래로 우리가 나눠서 얘기할 수 있겠고, 그런데 지금은 이 예시와 함께 살펴본 확률 변수는 정확히 이산 확률 변수에 속할 수 있는 그런 사례를 지금 우리는 보고 있어. 그래서 이산 확률 변수에 대해서만 얘기한 거나 마찬가지야 하면서 지난 시간이 끝났던 것 같습니다. 그쵸? 그럼 지금 이제부터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이산 확률 변수 그건 뭐고, 연속 확률 변수 그건 뭔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의미를 좀 똑똑히 정리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죠. 지금부터는 그걸 좀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산 확률 변수부터 그 의미를 확실히 좀 정리해 보는데, 이산 확률 변수에서 여기 보면 이산이란 단어가 보입니다. 이산이란 단어는 흩어져 있다, 흩뿌려져 있다 의 의미를 가진 단어라고 보면 되겠고요. 지금 x의 값, 확률 변수 x의 값으로서 가능한 숫자들이 0, 1, 2, 3, 2 가능하다라면서 지금 숫자가 쭉 나열되어 있는데, 이것들을 수직선상에 한번 찍어 볼까요? 수직선상에 그 위치를 한번 찍어 보면 이 지점들이 흩뿌려져 있습니다. 지금 이 수직선 위에는 수많은, 무수히 많은 그 숫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숫자들 중에 일부입니다. 이 지점들의 위치는 그 수많은 숫자들 중 흩뿌려져 있어요. 띄엄띄엄. 맞습니까? 이 지점들의 위치가 지금 이산적으로 분포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 확률 변수, 이런 확률 변수를 이산 확률 변수를 할 수 있겠고요. 사실 연속 확률 변수가 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나면 이산 확률 변수에 대해서
그 개념이 좀 더 명확하게 잡힐 수 있기 때문에 연속 확률 변수는요, 예를 들면 어떤 그 범위 내에서 여기 이 범위 안에 있는 모든 값들이 x값이 될 수 있다면 그런 확률 변수 x를 우리는 연속 확률 변수라고 합니다. 어떤 범위 내에 있는 모든 실수값이 전부 다 x의 값으로 가능해. 그런 확률 변수를 연속 확률 변수라 한다고요. 그에 비해 지금은 그 많은 그 값들 중에 띄엄띄엄 위치해 있는 일부 지점들의 값만 지금 x값으로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산 확률 변수에 대한 예시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해서는 그 예시로 들자면은 뭐 키, 몸무게, 또 뭐 강수량 등등등 뭐 그런 예를 한번 들어볼 수 있겠는데, 여기에 대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해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할 예정이니까 그때 가서 얘기합시다. 그래서 다음 시간을 좀 많이 기대해 주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뭘 할 거냐? 지금 이산 확률 변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죠? 좀 더 세기를 박아보기 위해서 이산 확률 변수에 관련된 예시 하나를 좀 더 보면서 이번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마도 책을 펴가지고 확률 변수에 대해서 공부 좀 해볼까라고 마음먹고 책을 폈을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예시가 아닐까 싶어요. 그런 예시 한번 준비해봤는데 쭉 한번 읽어보죠. 한 개의 동전을 2번 던지는 시행에서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 하자라고 돼 있고요. 한 개의 동전을 2번 던지는 시행에서 한 개의 동전을 한 번 던져 올리고 또 던져 올린다는 거죠. 그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들을 또 리스트업 해보면 이런 결과들이 이 시행에서 발생할 수 있고요. 근데 이 결과에 주목할 게 아니라 거기에서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카운트해서 그걸 이제 확률 변수 x라 하자는 겁니다. 앞면이 나온 횟수를 카운트해서 그걸 갖다 확률 변수 x로 하자는 것이고, 그래서 x의 값은 2가 될 수도 있고 1이 될 수도 있고 0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확률 변수 x의 값으로 가능한 숫자는 0과 1과 2입니다. 그것들을 또 이렇게 나열해 봤고요. 그러면 이 값들을 갖다 수직선 위에 또 찍어보면 수직선이 너무 삐뚤빼뚤한데 0, 1, 2 이런 값들이 지금 x의 값으로 가능한 거고, 딱 봐도 어떤 범위 내에 있는 모든 실수들이 x의 값으로 가능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산적으로 띄엄띄엄 있는 이 값들만 지금 x의 값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산 확률 변수에 대한 예시고요. 그렇죠? 또 그 확률 변수에 대해서도 쳐다보면은 그 와중에 x의 값이 1이 될 확률이 50%고 2가 될 확률이 25%고 뭐 그런 게 계산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확률 분포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확률 변수가 가는 곳엔 확률 분포도 항상 같이 따라온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산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 분포, 이산 확률 분포고요. 그걸 지금 표로 보고 있습니다. 이산 확률 분포 표. 자, 이 표의 내용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이 x의 값이 0일 때, 1일 때, 2일 때에 대해서 그 확률이 계산돼 있는 거고요. 수학적 확률. 왜 4분의 1입니까? 총 4가지 중 1가지니까 4분의 1이겠죠. 왜 2분의 1입니까? 총 4가지 중 2가지니까 4분의 2, 2분의 1이 된 거겠죠. 그런 식으로 계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확률들을 합치면 1이 된다는 당연한 소리가 지금 또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추후에 확률 분포에 대한 얘기를 이번 챕터 후반부에 또 할 일이 있을 거니까 그때 가서 더 자세히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무튼 확률 변수에 대한 예를 하나 더 보고 계십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확률 변수에 대한 얘기를 랜덤 베리어블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고요. 그 중에서도 이산 확률 변수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집중적으로 해본 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한 얘기도 예를 들면서 좀 더 디테일하게 해봐야 되겠는데, 앞서 얘기했던 바와 같이 다음 시간에 계속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여기에 대해서는.